네, 8페이지 펴시고 우리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단원이라서 빈칸 같이 채워 넣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기준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문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문 규범이 사실 우리가 더 항목화, 세분화시켜서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어를 발음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그것을 우리는 표준 발음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글로 적을 때, 즉 지켜야 되는 맞춤법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것을 우리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초콜릿인지 초콜렛인지 어떻게 적는지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적을 때 참고해야 될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문 규범을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말을 로마자, 즉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을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1번,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3, 4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어문 규범을 지키고 따라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개개인마다 언어를 쓰는 버릇도 다르고 양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당연히 이 기준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대 간, 지역 간, 집단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첫 번째 파트, 표준 발음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표준 발음법 1항은 너무 중요한 조항이라서 색깔 있는 펜으로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둘게요. 네, 1항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로 주지 않는 시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1항 정도는 문제 풀 때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숙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항이 어떻게 되냐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 그리고 합리성을 고려해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뭔가 생소한 단어도 있는 것 같고 문장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을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표준어의 발음을 따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표준어란 무엇일까? 표준어의 개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표준어 개념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것을 우리는 표준어의 개념으로 두고 있어요. 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이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표준 발음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실제 발음이 뭔가요? 여러분 실제 발음은 다른 말로 현실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더 이해가 와닿을 것 같은데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것 어떻게 읽죠? 맞습니다. 이것은 닭으로 읽죠. 그러면 혹시 이것은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이것은 읽고가 아니라 읽고라고 읽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현실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리을 기역을 우리가 기역으로 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리을 기역을 리을로 읽을 때도 있구나. 왜? 이것이 우리의 현실 발음, 현실에서 쓰고 있는 발음이구나. 이것을
표준 발음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지금 넣어둔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전통성하고 합리성 따로따로 문장을 선생님이 더 쪼개놨어요.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거는 국어의 전통을 고려해서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아, 전통성이라고 나오면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는 소리의 길이입니다. 우리말이 옛날부터 동음이어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보기에도 있듯이 사람의 눈,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굴도 있고 그리고 동굴 할 때 그 굴도 있고 정말 다양한 동음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형태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겉보기로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분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길게 읽고 하나는 짧게 읽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길이에 대한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을 유지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 발음법을 제정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성도 고려를 하자라고 된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라는 얘긴데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규칙에 따라서 혹은 법칙에 따라서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규칙, 법칙이라는 말과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의 1항은 어떻게 될까?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1항은 마찬가지. 아까 표준 발음법 1항 선생님이 색깔 있는 펜으로 별표를 치라고 했죠.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맞춤법도 1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숙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1항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짧으니까 기억하기가 좋겠죠. 자,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 조금 어려운 말을 선생님이 할 건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다른 말로 표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한자어 하나하나 따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은 소리고요. 소리대로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대로 표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의 좋은 점과 그리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옆에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당연히 적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장점 옆에는 적기가 쉽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들리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버리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점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 여러분 어법에 맞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법, 다른 말로 원형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형태대로 적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표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표의주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는 뜻 의자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뜻을 가진 원래 형태대로 적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장단점,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법에 맞도록 원래 형태대로 적어라 라고 하면 당연히 뜻을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 파악이 쉽다.
그렇다면 단점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원래 형태대로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은 소리는 우리가 요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요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면 소리는 미음이지만 사실은 리을 미음이구나.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읽다라고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소리는 기역이지만 사실은 리을 기역이었구나. 따로따로 그 예외적 조항들을 다 외워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적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받아쓰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시켰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받아쓰기가 쉽고 대신에 뜻파악이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쉽게 원래 형태대로 적어라. 겹받침, 리을, 기역 혹은 리을, 히읗 다 밝혀라.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죠? 적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예시를 좀 채워 넣을 건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 산, 구름, 하늘. 바다는 그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산도 그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죠? 또 구름, 하늘 마찬가지 다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는 지금 이렇게 적는 표기와 그리고 이렇게 적는 발음이 일치하고 있어요. 표기와 발음이 이렇게 일치하면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것은 우리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위에서 봤던 바다 이런 친구들은 소리와 표기가 일치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은 원래 단어의 모습을 다 밝혀서 적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으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네, 이것은 꽃나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혹시 요거는 소리 어떻게 날까요? 이것은 꽃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요. 꽃을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표기 방식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고 표음주인지 표의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됐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1번하고 2번 정도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것은 방금 했던 거 복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으라고 했죠? 소리대로 적되 니은은 그렇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을 요 보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의 발음과 이것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보라고 했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요거는 그대로 날개 이렇게 읽잖아. 그죠? 그러면 날개 쓸 때도 이렇게 쓰고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니까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 그다음 꽃이. 여러분 소리가 꽃이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꽃이는 여기로 갈게요. 자, 하늘. 맞습니다. 하늘은 이쪽. 밥을 소리가 어떻게 나나? 맞아요. 밥을은 소리를
밥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니은으로 와야 돼요. 걷다. 우리가 걷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것을 걷다.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다도 여기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답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혹여 모르겠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찾아와서 궁금한 점을 물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